이제 본인은 네. 이제 백호라는 그 살이 있어요. 백호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장 생활하든 아니면 집에 뭐 친인척이 됐든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면 또 옆에 주변 사람으로 인해 갖고 속을 썩어야 되고 가슴앓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삼재가 12년에 한 번 들어왔다가 3년 머물렀다 가거든. 근데 삼재 그 기간 동안 무지무지 속 썩었다 그래. 남편하고 갈등도 있었고 그러면서 가슴앓이를 많이 했다, 힘들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누구한테 다 까놓고 얘기는 못하고 혼자 끙끙끙 거리는 그런 성격이다. 그리고 본인이 누워 잠을 자면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일단 자면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지 뭐하는지 모르고 푹 잠을 자. 잠 많은 그런 이제 사주예요. 그러면서 근면성실한 성격도 있고 한편으로는 고집도 한 고집을 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뭐 하고 계셔? 직업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놀지 않고 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 네. 응? 네. 그게 들어왔어요. 네. 운이 내가 이제는 애들 때문에도 조금 이제 멈췄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기적으로 조금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보리를 씨를 뿌리고 새싹이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나오잖아. 차를 끌고 가다 보면 그 시기가 왔어요. 이제 농사를 뿌렸는데 그 벼가 이제 조금씩 파릇파릇 나오기도 하고 보리 새싹도 나오고 농사를 이제 뿌렸는데 뭔가를 내가 이제 거기다 물도 줘야 되고 거기다 약도 줘야 되고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근데 이게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왜 이렇게 힘들었어? 작년에요? 작년에는 나가는 삼재였어요. 78 본인이 37이었는데 작년에는 고립이 됐다.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창살 없는 감옥이다. 내가 내 처지가 굉장히 고립이 돼 있었다. 그 소리야. 그냥 주변 사람들로 인해 갖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얘도 싫고 쟤도 싫고 쟤도 믿고 얘도 믿고 내 자신도 믿고 화딱지가 막 났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차라리 내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본인이 지금 3년을 기준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하고 될 일이 아니야. 내가 뭔가를 움직여서 내 할 일을 찾고 나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고립이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능력이 없는 줄 알아. 나를 깜보는 거 아니야? 그런 자책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제는 움직인 때가 왔어. 나를 관리를 하고 내 자신이 우뚝 서 있으면 어느 누구도 까를 안 봐. 그리고 우리가 그 여자라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소심해지고 좁아져요. 시야폭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지랄하고 앉았네. 내가 너한테 왜 신경을 쓰니? 꼴값을 떨고 앉았네. 속으로 있잖아. 속으로 말은 못하고 있잖아. 계속 인연도 욕하고 저년도 욕하고 막 그랬어. 응? 속상해갖고. 그래서 남편하고 투정도 부려도 보고 내 자신하고 비계를 피고 잠을 자면은 눈물 자국에 그 비계 빨대가 많대. 들어서 빠는 게 아니야. 혼자 많이 울었대. 답답했어요. 애 키우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리 돌아간다. 돌아가더라도 내 자리가 있어. 그리고 본인은 손에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딸라고 마음 먹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아예 집에서 이제 뭐 돈 되는 건 안 하는데 그래도 교육 받고 또 내가 가르칠 수 있게도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현실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할머니가 이제 신점에 영점으로 하시는 거라 자 농사를 질 때가 됐다. 벼를 뿌리고 씨를 뿌렸는데 보리에는 새싹이 나왔다. 벼에도 새싹이 나왔다. 그래서 움직일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환경을 보면은 내가 박차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맞아요. 맡길 수도 없고. 맞아요. 내가 또 나가서 하자니 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아이들도 걸리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스트레스 받았고 저것도 스트레스 말도 못하게 받았대. 지금 이제 본인이 이 가슴에 네. 시커멓게 탔었대. 그동안에. 근데 이제는 양 어깨에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니까 진짜요? 훨훨 날아서 활동해도 좋은 시기가 네, 왔다 이래요.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봐 보니까. 사실은 그게 남편이랑 제가 남편이 저를 되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좋아해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제가 자꾸 남편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애기들이랑만 자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남편이랑 잘 때는 방을 합쳤거든요. 조금 더 살도 좀 섞고 싶고 근데 그것도 다 그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노력은 하는데 마음으로 안 내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래서 근데 예전에 이제 결혼 전에 하여튼 오빠를 생각이 나고 아니 그렇게 그런 생각이 나고 근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노력해서 이제 그 애들이랑 잘 때보다는 그래도 한 번씩은 하는데 그것도 이제 거부를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또 왜 그런 작용이 되냐면 이 아빠가요 지금 42살이잖아요. 네. 아빠는 자꾸 원하고 좋다고 표현하는데 잠깐 밀어내요. 그럼 안 되는 거. 이제 왜 그러냐면요. 뭐든지 내가 내 사주가 좋으면서 흘러가고 내가 사랑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아빠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못 됐었어요.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게 둘이서 한 공간에 있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빠가 깔고 있었어 사주가. 그래서 42, 41, 39, 38살 때부터 삼재가 들어오면서 더욱 심했어요. 이제는 아빠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한마디로 보약을 먹고 몸에 기를 조금 이제 부었단 말이야. 의욕이 상승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움직이는 것도 있었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아빠도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두 분은 삼재가 이제 원래가 이제 호랑이띠, 그 다음에 이제 말띠, 이제 개띠 이렇게 세 가지 띠가 삼재가 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두 분이 이제 또 본인이 말띠고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개띠고 아빠가 이제 말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재 기운 때문에 괜히 다 미운 거야. 그냥 다 귀찮고 그냥 애들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배에서 낳았기 때문에 다 소중해서 무슨 짓을 해도 감싸거든. 어미새가 돼가지고 근데 주변에 있는 것들 다 귀찮아 그냥 한마디로 있잖아. 나를 귀찮게 하는 것들은 다 귀찮대. 다 안 봤으면 좋겠다. 한때는 아빠하고도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다 그냥 확 그냥 정리를 해버려. 살지 말어 막 그런 갈등도 있었대. 근데 사랑은 남편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오래 가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는 오래 못 가. 그래서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깨지는 거야. 왜 깨지냐면 너 따로 나 따로 막 바깥에 이제 막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말썽을 피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고비 잘 넘겼대. 이제는 뭐 이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없이 아빠랑 이제 화합되는 게 들어와요. 고비야 그게. 근데 한 집에 있었지만 떨어져 있었대. 맞아. 내가 자꾸 밀어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빠도 굉장히 고집도 세지만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집착을 하고 막 올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빠가 이제 말띠인데 12월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가슴앓이는 해야 돼. 밖에서도 내가 일한 것만큼의 그 능력 인정 못 받아. 항상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뭐 이분은 자기 뭐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던 다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 누구 덕도 없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밖에 없고 마누라밖에 없대. 무지의지하고 있어요. 응? 그걸 알거든. 근데 난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이해가 되는 게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게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있잖아. 다 버거운 거야. 아빠도 힘들었고 주변에 있는 그 친인척 관계도 힘들었고 또 아이를 이제 내가
보듬는 것도 벅찼었대. 왜냐면 내 자신이 힘든 시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하여튼 비계잎에 많이 적시면서 눈물 자국에 비계잎을 적시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는 시기가 넘었어요. 근데 아빠는 뭐해? 아빠도 손에 기술이 있어야 되네. 아빠가 이제 건설을 하거든요. 응, 건설 회사에서 현장. 영업도 하고. 응. 근데 회사가 빚이 많대요. 그래서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응. 그래서 그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이제 어디 갈 때는 있는데 응. 지금 한 1년 됐는데 회사가 응. 지금은 괜찮았는데 또 막상 열고 보니까 회사가 불안하다 하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인 그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다 스톱이 된 상태거든. 그런데 아빠가 새로 시작을 하는데 그 직장 옮기는 거에 있어서 계속 말썽나게 생겼어. 계속 이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지금 이제 42살이잖아. 네네. 42살인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야지. 당분간은 했다가 멈췄다가 불안한 거는 있대. 경기도 안 좋고 또 이분 사주가 멈춘 상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애들은 크는 애들이니까 네. 엄마 아빠가 중요해. 그래 고비는 넘겼어. 잘 넘겼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랬으면은 막 삼재 기간에 있잖아. 누가 하나 튕겨나가도 튕겨나가야 돼. 그런데 다행히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가정에서 남편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위안이 돼서 참고 참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혹여라도 바깥에 바람 핀다든가 다른 여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었잖아. 그러면 애따 모르겠다. 난 안 살란다고. 나 갈란다. 몰라요. 보따리 싸고 나 갈란다 그러고 했었어. 위태로웠대.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이 꽝꽝 얼면 내가 거기 막 뛰고 놀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나를 보충을 해줘요. 나를 그걸 이렇게 나의 그 체중을 채워준단 말이야. 안 깨지고. 근데 살얼음판에 있었대. 그래서 발을 까딱 잘못 뒤졌으면 가정에 위태로운 게 왔었대. 근데 누구나가요. 인생살이가 하루 살고 금방 뭐 내일 죽는 거 아니잖아. 하루살이가 한 번의 고비는 꼭 있어요. 그 고비만 잘 넘기면 이 집 부부는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이제 갈등의 소재는 있어. 둘이서 갈등은 조금 있어요. 어떨 때는 아빠 보면 천불 날 때도 있어. 짜증 날 때도 있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 내 새끼가 있고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사랑받겠냐. 저 남자한테 내가 사랑받겠냐. 나 이걸로 행복해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우에 쳐다보면 못 살아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 이러면 안 돼. 남편이랑 잘 지내야 돼. 그렇게 생각.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똑똑해. 그냥 본인도 가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본인도 그 외골수예요. 근데 이 아빠가 어떨 때는 이 세상에 우리 마누라가 제일 무섭대. 좋아하면서도 제일 무섭대. 한번 들이대면 못 걷겠대. 그런 거 있긴 해요. 남편도 고집이 장난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못 이겨. 그런. 내 마누라한테는 못 이기겠대. 내가 이런 지경이고 이런 환경이면 내 밖에 나가서 내 절대 안 지는데 이 고집도 한 고집 하거든요. 맞아요. 뚝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확 들이대는 게 또 있고 어떨 때는 안하무인으로 무대불에 들이댈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아빠는 원리 원칙을 따져갖고 또 들이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숨 막혀. 막 서로가 그냥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막 그래서 그런데도 아빠가 본인에 대한 마음은 합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쌍하기도 하고 또 나한테 와서 또 내가 호강 못 시켜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항상 해요. 그러니까 고비 지났어. 자, 고비는 이제 언제부터 이제 편안한 시기가 오냐라고 짚어준다라면 이 집에는 가을이 돼야 돼. 올 가을에. 추석 세고 나서부터 이제 점차로 가정이 편해지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좀만 고생해. 아셨지? 애들은 조금만 더 두고. 그래도 본인이 조금 해결책은 갖고 왔어.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나의 그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나? 이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 그게 이제 항상 고민이었었어. 그래서 여기는 내려 똑똑 두들겨 왔단 말이야. 그런데 답은
좋은 답을 갖고 가는 게 걱정 안 해도 돼. 단 아빠가 조금 직장으로 인해 가지고 들쑥날쑥 굴곡은 있다, 고민이 있다라고 이제 해요. 근데 이 집의 둘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많이 되는 시기는 음력으로 9, 10월 달이다 이렇게 나와. 아셨지? 하나만 뽑아봐. 줘봐요. 요거 뽑았지? 네. 그렇지. 자, 근데 문서 계약권 넣었던데. 자, 이건 뭐냐면 직장을 가지는 것도 계약이잖아요. 본인한테. 그런 것도 들어오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들어오고 직장이냐 아니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옮기느냐. 지금 이제 본인이 38이단 말이야. 지금부터 38, 39, 40 계속 그 이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도 이주하는 거 변화가 왔고요. 내가 직장을 다시 다니면서 계약을 쓰는 그런 거 변화가 왔다 그 소리야. 근데 집은 조용해요? 계획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집이 이제 밑에 층간소음이 심해서 자꾸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그거 있어요. 들었어. 근데 남편이 움직이진 않아요. 아니 움직여. 지금 이제 슬슬 본인이 이제 자꾸 힘들다라고 괴로움을 이제 토해내잖아. 근데 본인이 이사수가 들어있고요. 직장의 변화, 새로운 곳에 가서 계약하는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은 아니래도 올 가을에, 늦가을에 9, 10월 달 되면 화합이 돼서요. 내년에 이사 간다 소리가 나와. 못 있어. 간다 그러게 생겼어. 그래서 이사 관계, 직장 관계가 모든 것이 맘먹고 뜬먹었던 게 해결이 된다 이래. 한숨 놔도 된다 그래. 네. 할머니. 아셨지? 네, 감사합니다. 네. 아빠 거 하나만 더 뽑아봐봐. 아파요. 응. 우리 아빠 뭐 좋은 거 뽑아야 되는데. 응, 나 봐봐. 이거지? 네. 응. 이제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힘들 때는 우리가 이런 데서 하는 말이 조상의 환란이 났다. 이제 이래요. 그런데 다행히 아빠랑 둘이서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았으니까 괜찮다. 이제는 조상에서 앞장을 서서 두 부부 열심히 잘 살게끔 만들어주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래. 할머니가 많이 도와준대. 본인 할머니. 우리 할머니? 할머니 계셔? 일찍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많이 도와줄 거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이래. 그러니까 도와주면 할머니가 도와준 줄 알아. 가다가 로또 한번 사봐봐. 될지 가봐봐. 감사해요. 아셨지? 감사합니다. 네네네. 힘내요. 네. 네.